안녕하세요. 미첼 프로젝트로 따라 해보는 시네매틱 유니티를 발표하게 된 장건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시네매틱 유니티라고 했는데요. 일단 유니티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은 여러 사례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쏜더라고 하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어떤 남자가 숲속을 헤매다가 위험에 빠져서 결국에는 어떤 정체 모를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연인도 만나고 여러 가지 회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실제 전체 비디오는 한 10분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맛배기 정도로만 보시고. You 네. can't stay here, Finn. You've got to find a way forward.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유니티로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네, 쏜더라는 내용이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여러 이제 영화제 출품이 되면서 2018년도에 정식 릴리즈가 됐고,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보실 애니메이션은 미스터 카툰입니다. 현재 이 애니메이션은 보시다시피 골판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골판지의 형태를 그 유니티의 에셋 형태로 다 잡아서 임포트한 이후에 애니메이션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스터 카툰은 그 프랑스에서 TV 시리즈로 제작이 된 사례입니다. 우라라. 보시다시피 3차원 영상 효과도 썼지만 2차원 효과도 적용을 해서 다양한 영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연출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 이렇게 길을 자연스럽게 건너오게 됐는데요. 네, 결과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미스터 카툰은 2017년도에 제작이 된 내용이고,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TV 시리즈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내용은 빅히어로 중에 베이맥스가 주인공으로 한 TV 시리즈인데요. 디즈니에서 제작된 내용입니다.
All right, Baymax. I wrote a program that'll help clear junk data from your memory while you charge. Let's try it. I do not require a recharge. Just think of it as a quick nap. Close your eyes. Maybe try counting some sheep or something. Count sheep. 제목과 같이 베이맥스가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각 TV 시리즈마다 베이맥스가 꿈을 꾸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Two.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양을 세는 그런 내용이고요. 해당 내용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2018년도에 시그래프에서 발표가 됐었고, 그때 핸즈온으로 해서 실제 유니티로 어떤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Junk data found.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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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 Why are you saving this junk data? It must be deleted. Hero told me to try counting sheep or something. 네, 여기까지 보고요. 이 베이맥스 드림스라는 부분이 유니티로 제작이 됐고, 이때 2018년도에 발표가 난 이후에 아카데미 TV 부분에서 이제 상도 받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유니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네머신을 활용을 했고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 씬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내용은 윈드업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내용 자체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저도 전체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왜 저 옷장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윈드업도 유니티에서 제작을 했고 여러 상들을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실 내용은 셔먼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팀은 베이맥스 드림스를 개발했던 팀에서 같이 제작을 했고요. 너구리가 집 뒷마당에서 개밥을 훔쳐 먹으려고 하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그 훔쳐 먹는 내용을 방해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은 유니티 에디터를 통해서 동물의 털도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된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너구리하고 이 스프링클러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게 될지는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링크를 활용을 하시면 지금 초기에는 SS2에 제공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링크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실제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토몬 카입니다. 아마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인트로 영상이라 조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게일에서 이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유니티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영화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게임에서도 보통 유니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영화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아담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단편 영화로서 시즌이 세 시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도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 오츠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모션 캡처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에 입히고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Hey! Gone! 네, 유튜브에 이 시즌 3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담 프로젝트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영화제에 출품이 됐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사용으로 만들어졌는지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아담 프로젝트도 초기에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에셋 스토어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 에셋들이 다 제공이 됐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어떤 라이센스가 만료가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This is the place. Doesn't look like much. 지금 보시는 내용은 유니티 데모팀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Go take a look. 보시는 영상의 남자 주인공은 에셋 스토어에서 찾아보시면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휴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캐릭터를 다운받으셔서 어떤 영상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계로 조금 앞으로 넘겼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단순히 모션 캡처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VFX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VFX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에셋스토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Open it. Wait. Do it. 네, 이런 VFX에 해당되는 예시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시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Sense to me, Boston. But you might happen to be right. 네, 이 헤레틱이라는 프로젝트는 2019년도에 런칭이 됐고요. 2019.3 버전에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풀 버전 동영상도 대략 10분 가량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어떤 거대한 괴물하고 싸우는 건 아니고 뭔가 선물을 건네주고 변신을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휴먼을 찾으시면 이렇게 이 남성에 대한 에셋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처럼 VFX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어떤 영화적인 요소를 유니티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글북하고 블레이드 러너,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세 가지 영화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뭐 공통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유니티를 활용했다는 부분이고요. 영화 전반에 대해서 다 유니티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유니티를 활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레이드 러너 2049인데요. 그 과거에 만들었던 블레이드 러너를 리메이크한 영화죠. 그 좌측에 보시면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익스포저라는 장비인데요. 보시면은 그 손으로 잡을 수가 있고 어떤 액정 화면이 있어서 가상의 카메라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네, 이렇게 제작이 된 장비고요. 이 장비를 활용을 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주선이 떠 있는데 그 내부까지,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어떤 위치나 내부의 조종석이라든지 조종석에 앉아서 외부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표현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이드 러너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이 우주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보여주는 씬들이 나타납니다. 그 영상에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인데요. 가상 환경을 잘 표현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전반이 모두 다 가상 환경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고 3차원 캐릭터로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배우들이 모두 그 VR 환경에서 자신의 동작을 모션 캡처를 통해서 이제 영화에서 적용하는 내용들을 확인을 했던 거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똑같이 이 VR 환경에 들어가서 씬을 구성하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글북인데요. 정글북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빼고는 사실은 다 동물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렇게 곰 대신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사람 두 명을 보고 연기를 하고 있고, 이 유니티에서 변환된 이 곰 모양을 보고 이제 감독은 이제 제대로 연기가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화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3D 프로덕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이게 도식화된 내용인데요. 이제 프리 프로덕션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스토리를 설명을 할 거고요. 스토리가 이제 승인이 되면 스토리보드를 이제 작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겁니다.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이제 디자인이 시작될 거고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프로덕션이 진행이 됩니다.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R&D를 할 거고요. 모델링을 한 이후에 텍스처링을 입힌 다음에 리깅, 뼈대를 입히는 거죠. 뼈대를 입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토대로 실제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이 애니메이션 위에 VFX를 붙여서 녹화를 하게 되겠죠. 물론 그 기반은 라이팅이나 렌더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배치를 다시 하고 2D VFX라든지 여러 가지 모션 그래픽을 적용을 할 겁니다. 색깔도 이제 보정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나타내게 될 텐데요. 물론 이 그림처럼 실제 토끼를 입히는 건 아니고, 이게 3차원에 대한 모델링을 입히는 부분들을 약간 재미있게 도식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유니티 에디터에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미첼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에셋스토어에서 시네매틱 스튜디오 샘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무료 에셋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전반적인 확인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조작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이 달아놨고요. 다만 사용하시기 전에 HD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일반적인 환경에서 유니티를 실행시키면 약간 색감이라든지 동작이 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셋스토어에서 어떤 환경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첼 프로젝트에 포함된 주요 피처들은 이제 시네머신, 타임라인, 시퀀스, 그다음에 FBX 익스포터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네머신의 경우에는 보시면 물론 사용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걸로 기대되는데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카메라 외에 아래 시네머신 브레인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면은 이런 시네머신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네머신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가령 유니티로 영화를 제작할 때 여러 씬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카메라를 여러 방향으로 혹은 여러 시간에 따라 배치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다고 하면 유니티에서 보여지는 UI가 아주 많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복잡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가 여러 대라면 렌더링하는 이제 타겟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성능적인 면에서도 실제 녹화할 때 느려진다든지 하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네머신이라는 것은 메인 카메라가 있고 가상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한 대의 카메라를 시간이나 혹은 위치에 따라서 다시 재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스튜디오에서 여러 카메라를 놓고 이제 통제실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 같은 그런 유사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키 피처를 보여드리면 시퀀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퀀스는 사실상 이 보시는 내용처럼 이미 유니티에서 가지고 있던 타임라인과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라든지 그 세팅이라든지 혹은 라이팅이라든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요소만 추출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코더 부분이 있는데요. 유니티로 어떤 씬들을 구성을 하고 시퀀스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영상으로 추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리코더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배치를 하고 만들었던 씬들을 다른 툴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FBX 임포트 익스포트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카메라 부분이 있는데요. 가상 카메라는 보시는 내용처럼 유니티 에디터와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마치 핸드헬드 카메라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 버추얼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는 라이브 캡처라고 하는 그 별도의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설치할 어플리케이션은 유니티 버추얼 카메라입니다. 이 부분은 iOS만 적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데모를 우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보여드렸던 디지털 휴먼에 대한 그 SAC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VFX 캐릭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네매틱 스튜디오 샘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시는 내용처럼 유니티 에디터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반적인 내용은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휴대용 비디오 테이프 혹은 이제 게임기로 보이는 이 장치를 넣고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주인공이 선택을 해서 활용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선택한 것은 이제 주라기 공원의 씬이었는데요. 또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뒷 배경이랑 바닥에 있는 환경 그리고 카메라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놓게 될 겁니다. 이제 T-Rex가 나왔는데 조작을 잘못해서 닭으로 바뀌었고요. 뭐 어찌됐건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네, 실수를 해서 이제 뭐 닭은 다 없어졌지만 자기가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캐릭터가 했던 일련의 동작들이 사실은 유니티
에디터를 활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요약해서 보여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초기에 그 리드미가 뜰 텐데요. 우측에 보이는 이 시네매틱 스튜디오 샘플을 누르셨을 때 로드 샘플 씬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으로 바뀌었을 때 보시면 타임라인이 있고요. 타임라인 내부에 지금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현재 이 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시퀀스 내용 중에 그 미치엘 시네매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트리를 풀어보면은 여러 샷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시퀀스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플레이했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부위만 가령 샷 3만 보고 싶다고 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가령 어떤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캐릭터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이 부분만 플레이를 했을 때 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보시는 내용처럼 시퀀스는 여러 가지 어셈블리로 구성이 됩니다. 캐릭터, 그다음에 FX 효과, 라이팅, 포토그래피 등등의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프로젝트에 있는 에셋 폴더를 확인을 하셔서 혹은 직접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면 이 캐릭터를 바꾼다거나 하는 절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별도로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릴 내용이 있는데 아까 가상 카메라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상 카메라를 보시면 지금 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카메라를 우선 비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카메라 부분을 비활성화 시키고 제가 연결했던 이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윈도우에 보시면 라이브 캡처라는 부분이 있고 커넥션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커넥션을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현재 외부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을 때 그 내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가상 카메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시켜서 제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에서도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스타트를 시켜 놓고 스캔을 해 보겠습니다. 그 파이어월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연결을 하면 지금 제 디바이스가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여기 넣어놓고 제가 전체 화면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가 되면 제가 이제 이 환경을 움직일 때 제가 조작을 하면서 혹은 이제 제가 카메라를 좀 더 초점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꿔보면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뒤로 가서 볼 수도 있고 혹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뒤통수로 갈 수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설정했던 어떤 씬 외에 어떤 다른 효과를 얻고 싶거나 혹은 이 내용을 정지시켜 놓고 정지를 한번 시켜 볼게요. 정지시켜 놓고 이 씬 자체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정지가 안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 타임라인 자체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퀀스 상에서 가령 이 내용에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가령 이 환경 상태에서 잠시만요. 여기 있네. 이 상태에서 가령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가령 뒤에 얘가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제가 뭐 좀 더 가면 좋을지 뒤로 가면 좋을지 다른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튜디오를 꾸며놓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데모는 마쳤고요.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유니티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시퀀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네매틱 컨텐츠 제작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링크 통해서 가 보시면은 한번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